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오늘이 이제 8월 첫날이 되는 그런 날인데, 8월 달에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시장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변동성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지수 자체로는 소폭 하락이 하면서 2,250포인트 전후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거래대금은 13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까지 크게 증가를 했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은 거래대금이 소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13조를 유지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대금은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들이 이제 매도가 소폭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처음에 매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LG화학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2차 전지 쪽으로 매수가 다시금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파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디램 고정 가격이 이제 아무래도 하락했다. 이 부분에 따른 차익실현 일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기관에서는 3,860원, 기관에서가 여전히 매도세를 크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베이시스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연계금에서의 매도가 꾸준히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선물 쪽에서도 역시 하락이 0.8% 하락하면서 300포인트를 하향 이탈한 모습을 나타내 줬다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2,580개야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장중 베이시스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되었는데 장중 베이시스 약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누적순 매수는 23,000개야. 그래서 앞전보다는 소폭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 여전히 코스닥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지난주 시장 지수는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2차 전기에 관련된 일부 기업들의 시총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쪽에서가 강세를 버티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13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860억을 팔았고 기관에서가 1,300억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중국 증시와 미 증시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310포인트 여전히 21선의 저항을 받는 흐름을 동일하게 나타내 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차트사에서 봤듯이 박스권의 중간 마디이자 21선 이 가격대 저항을 받는다 그런다. 우선은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 지수가 51.1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볼 때 중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회복세가 완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다시금 소폭 유입된다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매수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장중에 이제 미 선물 지수가 이제 0.2에서 0.9% 정도를 선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반영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이쪽에서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세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미증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시간외로 상승을 했던 것보다는 대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다. 애플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애플이 공교롭게도 나스닥과 S&P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가 10%대의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이 미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됩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0.4에서 1.4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 시총 다시금 1위로 등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액면 분할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컸었다가 그런 케이스인데 애플에서의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띌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지금 이제 5차 부양책이라고 있는 추가적인 코로나 관련된 부양책에 대해서는 협상이 난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까지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마지막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는 강세였지만 그 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약세나 하락을 나타냈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 금이라든지 은 같은 기금속 관련된 안전자산의 상승이 꾸준히 나타난다든가 이쪽 역시도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약세로 마감되었고 유가는 40불 초반에서 마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수정이 좀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1%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원달러 환율 역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1,194원으로 다시금 1,190원을 장중에 깨는 흐름이 있었지만 소폭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이제 앞전에 이제 7월 중순에 고가를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내 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미장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나고 나서 이제 피치사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시온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시킨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미증시에 크게 나타날 거냐라고 볼 때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의 대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강세를 띌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더 떨어질 거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고가를 만들고 나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는 과정은 동일하다 되고 하단 지지라인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하단 지지라인은 이제 거의 1,7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을 깨게 된다면은 이제 박스권 하단 역시도 이탈한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여전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2011년도였는데 201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시온 등급이 강등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배경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S&P가 먼저 시온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뒤에 무디스에서 추가적으로 시온 등급 전망 역시 하향으로 부정적으로 바꿨었다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시온 등급 강등을 이제 7월 말에 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가 이제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치사에서의 시온 등급 하향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온 등급 강등한 것이 아니라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망 자체를 부정적인 부분에서 강등을 한다면 그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S&P나 무디스에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적인 의견이 나타난다 될 경우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과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순하게 피치사의 신용 등급 전망 하향 갖고는 시장에서 크게 뭐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펀드 자금 흐름 좀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사실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비슷한데, 특히 미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펀드 자금의 유출세가 굉장히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주 전에 크게 나타났었다가 3주 전에 이제 모더나에서의 코로나 관련된 임상 실험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들어왔었고, 그러고 나서 2주 전에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 많은 규모가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증시 관련해서는 펀드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그런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받치고 있다는 것들이 일부 기술주들 그리고 이제 미 자체적인 개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현재 미증시를 받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중국에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을 때가 크게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유출이 나오고는 있는데 유출 규모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형 펀드 자금에 출회된 부분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 쪽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고, 금이라든지 은 그리고 일부 신흥국으로는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증시와의 차별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다만 미증시가 나중에 조정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국내 증시도 그 변동성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을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보게 되면 사실 지난주 계속 똑같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정도만 나타났고, 실제로 지수가 빠졌다라고 할 때도 일부 종목군들이 버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0.78% 하락을 했고 나머지 대형이나 중형, 특히 중형 쪽에서가 또 신풍제약이 장 마감 직전에 또 급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LG 화학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인터넷 쪽에서도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강세 띄면서 국내 증시가 언택트, 빅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이 같이 강세 띄다 보니까 음식 역시도 같이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다들 종목별로 움직였다 정도 되는데 뭐 증권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띄었다 정도.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약세 하락이 대부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LG화학이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부분에서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해서 언택트가 주로 강세를 띄었다가 됩니다. 근데 이 언택트주들이 강세 뛸 때 국내 증시가 앞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언택트 중심의 강세 뛰는 날은 항상 지수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뭐 대한전선이나 한국사이버결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뭐 이런 쪽으로 강세가 동반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의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주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일부 쇼커버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가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되는데 문제는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대부분의 반도체 고정 가격이 하락되었다라는 부분에서가 매도의 물량이 떨어졌다 되고 그 외적 신한지주라든지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뭐 현대차, 한국전력 등 전체적인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 역시 동반 매수 유입될 모습이었고요. 첨보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쪽 역시 동일하게 들어온 모습.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든지 SK텔레콤, 뭐 서울반도체, CJ제당, 뭐 미래에셋대우 같이 개별적인 실적 발표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다음 역시 매도의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난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삼성전기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쪽도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대부분 그 외적으로 다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난주 시장의 특징 자체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삼성전자 강세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워낙에 시총이 높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그쪽 많이 쏠린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강세 때는 그 외적인 쪽이 체감이 좀 약한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언택트 강세 때니까 역시 지수는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조 9,400억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증시 이제 계속해서 올 초부터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이후로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한 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란 부분이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바스켓 매수라든지 시장 전체를 사는 매수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그 외적인 일부 종목군을 중심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외국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다 그런다. 뭐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은 들어왔다 나갔다 현재는 반복되는 케이스고 꾸준하게 매도를 한다가 되는 쪽이 역시 연기금.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가 실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지수가 빠질 때마다 물량을 많이 잡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왔다라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들 중심의 시장인 것은 변함이 없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했다 되긴 하지만 큰 흐름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의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수가 약 2.2% 정도 상승했다가 되고 코스닥이 2.58% 그리고 대형에서가 2.7% 정도 올라가면서 대형 쪽이 코스피 지수는 끌고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중형이라는 소형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거나 상승이 제한적이었습니다. IT에서는 딱 바로 삼성전자 이렇게 나타난 케이스였고요.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중심이었다.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LG 화학 이렇게 되고 조선 쪽에서는 뭐 크게 나타난 쪽은 없었고
고르게 조금씩 올라갔다 정도 되겠죠. 근데 조선보다는 기계 쪽에서가 이제 두산 그룹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서비스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딱 정해졌었고 제약 쪽의 하락이 좀 두드러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약 쪽에서는 이제 중형 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세트리라든지 이쪽에서가 약세 하락 떨어진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줬다 됩니다. 그 통신에서는 역시 SK텔레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상승을 상당히 크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업종 대표주 일부 대형 종목군들의 한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지수가 강세를 더 띈다 하더라도 업종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좋았다거나 그리고 향후 전망이 좋은 대형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 시장이 들어왔는데 8월달에 봐야 될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5일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인데 이번 주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된다는 부분과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뭐 단순하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폴더블폰이라든 여러 가지가 다 동시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나타난다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유지를 한다가 되면은 시장에서 현재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런다. 공매도를 이제 허용을 한다, 재개를 한다가 될 경우는 개인들 중심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의회가 이제 8월 9일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름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 휴가 들어간 다음에 한 달 동안 휴회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안에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부양책이 없이 미국에서의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못한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27일에서 8월 28일 FOMC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대선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3주까지 이제 8월 3주에 시작이 되고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도 8월 4주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선 선거 기간은 9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선 이슈가 붙는다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가 된다. 바이든 후보가 가장 강하게 정책을 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모멘텀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중국이나 미국, 유럽 전부 다 구매자 관리 지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가 앞전에 기저 효과가 좀 컸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중국이나 유럽 이런 쪽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미증시가 실질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케이스를 보였던 것이 조금 이번 주에는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8월달 시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월봉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200이라는 자리대를 결국 돌파 흐름을 보여줬었다 그러는데 돌파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2018년도 1월 달부터의 하락 추세까지도 돌파가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달까지도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시장에서 2280이라는 자리대는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단 추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는 저항으로 인식이 된다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더 강하게 나온다면 237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가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 강하게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차례 조정을 거쳐서 추세 돌파 후 지지 테스트를 밟고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지 테스트를 밟는다라고 할 경우는 시장에서 213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9월 만기까지로 전망이 되는데 2130에서 2370포인트 정도 전망이 되고 먼저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태인데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오히려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7월달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월달 시장은 이제 지수로 볼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약 6.7% 상승했고 코스닥이 약 10% 상승했고 그리고 중용 쪽에서가
11%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역시 중형 쪽과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볼 때 또 비싼 케이스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경기 민감 쪽이 방어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약간 또 나눠줘야 되는다. 주 초반, 월 초반에는 시장에서 언택트 중심으로 강세가 주로 나타났었고 주 중반 이후부터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 케이스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다만 이게 업종별 전체적으로 움직였다 된 부분은 7월 중순까지였고 그 이후로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갈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만 볼 때는 우선은 이제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채널 패턴의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상단 자리를 볼 때는 이번 주까지가 8월 7일 이게 자격인다. 여기까지 강세 쪽으로 간다면 2,300포인트인 거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온다 할 때는 2,2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위아래로 약 2% 내외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밴드 안에서의 박스권 전략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중국은 경제지표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미중 간의 갈등이 재부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 미국에선 대표 기술주 실적 발표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부양제 합의가 쉽게는 현재 되진 않지만 이번 주까지는 되지 않을까로 전망이 되고 종목별로는 밸류 부담이 높다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전체가 차별화가 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해외 증시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키워질 수 있다가 될 것이고 종목별 차별화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밴드 자체는 2,200에서 2,300 위아래로 2% 내외이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 전략 쓰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790포인트가 이탈될 때 주의를 한다는 부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조금 거의 비슷한데 음식료 정도로 이제 추가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쪽에서 건설은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조선 쪽에서는 종목별로 또 나누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역시 종목별로만 접근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의 첫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